여기서 이 경주는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마리 앞으로 좀 살펴본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이 경주를 잠깐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5번에 브레이브 킹덤이잖아요. 이 말이 한 번 뛰었어요. 한 번 뛰어서 23초 3회 그냥 그런 기록이었는데 별로 특별히 뭐 좋은 기록도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그쵸? 근데 이제 이 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경주에서는 5등을 했습니다. 5등을 했죠. 브레이브 킹덤. 근데 얘가 보면은 혈통을 잠깐 보면 트레셔 비치라는 경마 팬들한테는 조금 잘 안 알려졌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영국산에 있는 영국산 시승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아이리시 더비를 우승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마들이 아무래도 영국산이다 보니까 잔디주로에서 많이 뛰어요. 그래서 잔디주로에서만 뛰는 말이 뭐 이게 더트주로나 뭐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에서 더트주로에서도 얘 자마들이 좀 뛰는 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혈통은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경말들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겠습니다. 근데 이게 갈릴레오가 좁은 말인데, 갈릴레오가 좀 긴 거리 적성이 좀 나오거든요. 갈릴레오하고 보면은 모개 쪽에서는 스톤캣 계열이기 때문에 갈릴레오 긴 적성과 스톤캣의 그 빠른 순발력을 좀 붙여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좀 있고요. 이 말 보니까 제가 그때 뛴 거를 보니까 이게 브리즈업 영상이거든요. 2살 때 뛰었던 거 브리즈업 영상인데 뭐 예. 말이 조금 아직 힘 덜 차긴, 고개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괜찮다, 뭐 그냥 무난하다 정도, 예, 그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교 때 보니까 말이 조금 고개가 조금 내려가고 어느 정도 조금 낮은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위권까지도 잘하면 2위 3위권까지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앞선만 좀 붙여주면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걸어 봤었는데, 이제 경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오자마자 말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대버려요. 말이 기대면서 이제 8번이나 이런 말들이 9번이 옆에서 오고 말들이 외워 싸우니까 애들이 말이 조금 놀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니까 기수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타면. 코너에서도 보면 그렇죠, 외곽으로 외측으로 많이 기대죠. 그러니까 기수가 자꾸 오른 어깨채찍 때려주고 왼쪽 고삐를 자꾸 당겨주잖아요. 말이 외측으로 많이 기대고 나가니까. 예.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기대고. 그래서 송경훈 기수가 오른 채찍을 때리면서 직선 푸시를 해보는데 고개가 아직은 완벽하게 내려가진 않고 아직도 조금 높다. 그리고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잘 다듬고 이건 조교 변화를 추적하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걸로 해서 이경주는 이렇게 3마리하고 5번 브레이브 킹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해서 여기서 이경주는 보고요. 왔구나, 왔어! 하! 드디어 우승하는구나. 5번 브레이브 킹덤. 3월 10일날 저희가 유튜브에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브레이브 킹덤 4월 12일 금요일 육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어오면 한구라야 했다고 하면서 한 2달 광고 많이 하죠. 네. 저희는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경주 그냥 겸손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이 경주가 보시면
인기마가 이렇게 제트스카이가 지난번에 우승을 했죠. 불량주로 때. 이게 3월 10일이었는데 제가 이 말을 아쉽게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경주예요. 제트스카이, 새로운 바람, 부산미소, 애플골드, 어스토니싱 신마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탑핏도 이게 19조에 있었는데 아쉬움만 주다가 지금 마방을 옮겼고요. 뭐 이런 말들 팔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브레이브 킹덤 5번 브레이브 킹덤은 없네요. 인기마에 없었죠. 이 브레이브 킹덤을 이번엔 꼭 봐야 된다. 지난번에 그런 뭐 이렇게 잠재력이나 어떤 모습들도 봤는데 그동안 3월 10일 경주 끝나고 한 달 동안 준비 과정이 좋았고요. 조교장 모습에서도 완벽하게 딱 말이 잡히진 않았는데요. 많이 좋아졌다. 제가 뭐 이렇게 기대는 모습들도 좀 있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이 찬스다 하고 소위 말하는 승부 경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주가 보면 배당이 너무 좋죠. 우리 보면 자, 보면 브레이브 킹덤을 놓고 42 애플골드, 어스토니싱 이런 말들 있고요. 4번 어메이징 탑핏도 있고 배당이 다 좋죠. 예. 이 경주가 우리가 그러면 경주를 한번 보면서 경주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6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배다리 삼총사 출발이 좋았습니다. 7번 네, 경주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요. 브레이브 킹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왔고 10번 어스토니싱 가장 앞서 나와 있고 바깥쪽 12번 새로운 바람 신마 19조 신마인데요. 11번 제트스카이 어스토니싱이 일단 외곽에서 선행을 잡죠. 유현명 기수 뭐 이런 전개 잘하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는 이 브레이브 킹덤이 사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심했죠. 그래서 송영윤 기수가 이 말을 잡는데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잡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들이 좀 병풍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 이 경주에서 8번 휴양을 갔다 왔던 굿밴드, 예전에 이 말도 상당히 잠재력이 있었던 말인데 이 말이 최적 전개를 하면서 잘 뛰었습니다. 이 말은 굿밴드 같은 말은 다음번에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3, 4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두 마리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40배가 넘는 매당이었고 신마, 어스토니싱, 브레이브 킹덤 이렇게 쭉 날라오면서 이 정도 들으면 흥분하기 시작하시죠. 이제 그래 그렇지 조금만 더 예. 이때 발걸음을 보면 왔다는 느낌이 오죠. 예, 왔다. 근데 어스토니싱과 같이 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외곽에서 애플골드 7번 애플골드가 날라옵니다. 최시대 기수 쭉 날라오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끝났죠. 둘 중 아무거나 와라 뭐 이런 기쁨인데 일단은 이렇게 우승까지 차지해 줬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좋았죠. 보니까 배당도 복승이 42.6, 쌍승이 163.2.3, 삼복승이 124.8, 삼쌍승이 1255.0 이런 식으로 예. 어떤 뭐 복연승을 해도 되고요. 심지어 단승이나 연승도 괜찮아요. 예. 브레이브 킹덤. 자, 이렇게 그냥 이거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있고 왜 이걸 노려봐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중도 되면 기쁨이 2배죠. 예. 기쁨도 2배, 돈도 2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죠. 금요일날 이 경주로 상당히 좀 재미있었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번 주는 특별 경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경마를 즐기고 경마를 이렇게 예상하고 분석하고 베팅하고 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주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베팅 관점에서는 분명히 교훈을 주는 경주, 문세영 기수 탔던 경주 있죠. 그런 경주 있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경마를 이렇게 뭐 맞추고, 물론 맞추면 기분 좋죠, 아까처럼. 근데 경마를 즐기고 또 경마를 분석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주를 살펴보고 자꾸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모르는,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그런 부분. 자, 등자가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안장이 밀리거나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월 13일 토요일 서울 이경주에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육군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뭐 조금 뛰었던 말들이 인기도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있는데, 빅토리 메이가 3초 2를 뛰었잖아요. 1분 3초 2. 그래서 인기 1, 2위를 차지하고요. 10번 스피드벨이 여기 보면 1300은 23초 1인데 1000m는 1분 03초 5예요. 그러니까 3초 정도 전에 뛰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기도를 차지하는 경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빅토리 메이가 1월 달에 뛰고 공백이 조금 있었는데, 지난번에 빅토리 메이 문성혁 기수가 이 왼쪽 등자가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초 2를 끊었는데 4등이었어요. 4등. 예. 4등이었는데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3세 미승리마 경주 1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5번 문성혁 기수 발주 충돌하는 부분은 보셨죠? 여기서 왼쪽 등자가 빠집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껑충껑충 되잖아요. 보통 일반 그 고참 기수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등자 끈을 잡아가지고요 발에다 끼워요.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데, 이제 문성혁 기수는 신인 기수기도 하고 겁이 나죠 일단.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시죠, 등자를 발에다 끼우지를 못합니다. 예. 끼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 발만 끼우고 대롱대롱 매달려 가야죠. 이럴 때는.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요, 안장에다가 엉덩이를 대잖아요. 예. 그러면 말이 위에서 기수하고 호흡을 하면서 기수가 말의 움직임에 따라서 체중 이동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하죠. 네. 그냥 말이 기수를 이럴 때가 말이 기수를 달고 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전혀 일어서지를 못하죠. 네. 말이 기수를 달고 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그래도 양 무릎으로 문성혁 기수가 말 등 쪽에 이걸 무릎으로 꼬집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탑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와, 요즘에 신인 기수도 참 잘 타는구나, 열심히 잘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등을 하죠. 4등. 예. 4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빅토리 메이가 이번에 출전을 하죠. 이번에 출전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뛰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번 경주는. 자, 그래서 이거는 빅토리 메이가 아예 문성혁 기수가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을 나가고요. 경주는 이렇게 쭉 펼쳐지죠. 10번 스피드벨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말들은 크게 상대가 없어요. 3번 말을 있었는데 출장 거부를 하는 바람에 제외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인기마 2마리로 끝나게 됩니다. 스피드메이는 선행 강공을 펼쳤는데 빅토리 메이가 선행 강공을 펼쳤는데 10번
스피드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예. 일단 빅토리메이는 발을 잘 못 바꾸는 부분도 있고, 지금 바꾸네요. 발 바꿨고, 네, 말이 힘이 조금 덜 찼는지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안쪽으로 좀 기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일단 두 번이 뭐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이게 인기마예요. 인기마고 배당도 뭐 2.5배. 자, 이렇기 때문에 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은 경주예요. 이런 경주가. 어차피 그런 일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빅토리메이는 인기마가 됐기 때문에 뭐 인기마 두 마리 잘 뛰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봤던 경주 브레이브 킹덤이나 이런 것처럼 비인기마였을 때 이런 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면 그때는 배당도 커지고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자, 이유가 있는 이런 말들 항상 우리가 다음번에는 조심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안장이 밀리거나 돌아갔을 때 경주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포착했을 때 다음번에 어떤 예상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억에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1600m 경주 부경 4경주입니다. 2번 우승번쩍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한복판 5번 유현명기세 네, 이 경주가 2015년 4년 정도 전인데요. 부경경마장에서 열렸던 경주인데, 이 경주가 경마팬은 경마팬대로 마사회는 마사회대로 총국이 나온 그런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1번 영웅볼트를 탄 후지 기수가 인기 1위였는데 이날이 이 말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려요. 제가 예시장에서 이 말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서 안장이 밀려버립니다. 땀 때문에 기수 이렇게 위에 있던 안장이 밀려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안장이 앞으로 말 목 쪽으로 와가지고 기수가 팔을 반드시 펴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쭉 밀려버렸죠. 예. 이 경기에서 쭉 보시면 이렇게 막 발이 말 목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쭉 보시면 후지 기수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거의 낙마나 어떤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렇죠. 말 목 끝 쪽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후지 기수가 이미 지금 보면 다른 말들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말도 있고 옆에 오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지 기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등자를 완전히 빼버려요. 등자를 빼버리면 말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뒤쪽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안장 등자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말 목적으로 너무 많이 와버리죠. 자, 여기서 빼죠. 후지 기수가 빼니까 양 발을 빼버리니까 뒤로 앉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뒤로. 그렇죠. 그래서 서서 말을 이렇게 제어합니다. 근데 이게 양쪽 허벅지가 다 까질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예, 이런 상황. 자,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말을 타고 이런 경주를 생각했을 때 후지 기수는 마인드가 된 겁니다. 기수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들, 이게 뭐 저렇게 달고 뭐 이렇게 등자를 최대한 앞으로 했는데 저기서 추진을 하고 해봤자 말이 뛰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낙마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일단 이건 컴퓨터로 하는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오락게임이 아니거든요. 자, 이래서 등자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때 경마 팬들이 항의를 하고 다음 경주 몇 경주가 취소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사에서는 워낙 항의를 하다 보니까 후지 기수하고 통용사를 방송에 출연시켜서 설명도 하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경마 팬들이 항의를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근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등자가 빠진 경주, 등자가 빠지거나 안장이 밀렸던 경주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 섭서디라고 기억나시나요? 섭서디? 섭서디란 말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그 그랑프리 경주에서도 앞에 인기마들이 안장이 밀렸던 경주도 있고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설명을 해줬으면 경마 팬들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 경주가 있는 뒤로 2015년 3월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안장이 밀리는 경주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이때처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경마 팬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마사회의 잘못일까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경주에서 어떤 말에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인데 5번 대균천하라는 말이 인기 1위로 팔리고요. 이 말이 뭐 경주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대균천하가 57km의 고부주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56이에요. 56이었고 1300m 동거리를 20초 8이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죠. 예. 다 상대라고 하는 더 스파이커, 파이트 투데이 이런 말들, 파이트 투데이 다습 13% 비온 날이잖아요. 그때 21초 5를 끊었죠. 자, 0.7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km가 부중이 늘었으니까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군천하의 우승을 점쳤고요. 더 스파이커 2번 더 스파이커 안토니오 기수탄 말하고 4번 파이트 투데이 이 말 두 마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군천하 여기가 배당판 한번 보면요. 예. 대군천하의 더 스파이커 파이트 투데이 이런 식으로 4배 2배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번 문학 위너라는 말이 2등을 했습니다. 더 스파이커가 3등을 하고요. 자, 이 경주 그럼 문학 위너가 왜 2등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빅토리 메인은 안장 뭐 등자, 여기에서 등자가 빠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문학 위너는 1월 19일 경주에서 보면 김동수 기수가 아까 빅토리 메이도 4등을 했는데 이 말도 4위를 해요. 문학 위너도 4위를 하는데 등자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경주를 한번 보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2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3번 문학이는데요. 일단 발주 부분에서 주춤하면서 김동수 기수 말이 좀 그러는데 여기 보면 2번만하고 가까워지면서 여기서 펜스를 부딪혀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펜스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말이 주행 불량기가 있는데 안장이 살짝 돌아갑니다. 자, 안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뭘 보면 느낄 수 있냐면요, 등자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왼발과 오른발의 등자 길이. 안장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등자가 오른쪽으로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오른발 등자 오른쪽 발 길이가 길어져요. 자, 봐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느낄 수 있으시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보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예. 이렇게 안장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른쪽이 돌아가면, 자,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가 있냐면, 말이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가 오른쪽으로 체중을 빼주기 위해서 말은 안쪽으로 가고 기수가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빼주면 말들이 안쪽으로 기대는 게 조금 더
덜하죠. 무게중심이 약 50kg 정도 되는 기수가 이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주면. 자, 그런 말들을 탈 때 이것도 기술이 좀 요하는데 오른쪽 등자를 길게 뽑아줘요. 그 다음에 왼쪽 등자를 좀 더 짧게 하고 이렇게 탑니다. 무게중심이 말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 현상을 잡기 위해서 등자를 길게 빼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 말이 기대지 않는다는 말이면, 반드시 잘 뛰는 말이면 이 말이 오른쪽으로 중심이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러면 직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말들 이렇게 돼버리면 등자 길이가 이렇게 이게 그 이유가 여기서 보면 느껴지죠? 오른쪽 쭉 빠졌잖아요, 오른발이. 등자가 이렇게 되면 안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등자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럼 기수가 달려와야 돼요, 말 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도 때리고 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중심은 조금은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문성혁 기수 것처럼 김동수 기수도 양쪽 무릎으로 꼬집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는, 자, 낙마 정도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4등으로 옵니다. 4등을 왔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복귀를 하면, 자, 우리가 다음번에 문학인어가, 자, 2초 5를 비록 뛰었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될까를 예측할 수가 있죠. 더 스파이커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습 10%에서 2초 2를 끊었는데 인기 2등입니다. 그럼 문학인어는, 자, 안장이 돌아가고 등자가 길이가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2초 5를 끊었잖아요. 두 마리가 능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마리는 인기 2등, 한 마리는 조금 덜 팔리고. 그러면 굳이 3위, 2위를 무조건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교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문학인어가 스파이커를 간발의 차로 이기긴 이겼습니다. 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그렇죠? 문학인어 김동수 마음 먹고 이번에는 선행을 나오죠. 예, 선행을 나오고요. 대군천하 더 스파이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쭉 가요. 이런 식으로. 경주는 세 마리가 이렇게 쭉 흘러서 코너에서부터 이제 스피드를 조금 올리고 대군천하고 거의 맞먹는 스피드로, 예, 강공을 펼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선일 수도 있는데, 예, 대군천하의 경주력과 비슷하게 간 거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약간 무뎌질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스파이커가 이렇게 뒤에서 많이 추격을 했는데 결국 문학인어를 못 이겼죠. 예. 그래서 문학인어가 2등을 하고 더 스파이커가 3등을 하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아까 보셨다시피 더 스파이커하고 파이트, 예, 4번 파이트 투데이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경주인데, 자, 여기서 안장 밀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조교 상태까지 다 체크하고 될 것인가, 이걸 보면 임기용 기수가 조금 잘 타주길 바라면서 붙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9.2배 뭐 이런 식으로 2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삼복승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자, 요런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에 문학인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봤던 영웅볼트 후지기수 그런 경주처럼 문학인어에 안장이 밀렸잖아요. 누가 알아요? 왜 항의를 안 할까요? 그리고 마사회는 왜 설명을 안 해주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마에서는 말과 기수가 함께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을 어떤 인위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니네들이 알아서 감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 마사회가 우리를 속이네, 뭐 기수들이 우리를 속이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하시고, 이 부분을 남들이 모를 때 내가 체크를 해냈다. 그러면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인기마일수록 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건 지난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질 부분이죠. 뭐 선행마 몇 마리가 나오면 뭐 한두 마리 불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요. 예. 선행마가 선행을 못 가면 불안해서 지우고, 자, 뭐 이런 말들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도 드렸고, 특히 1군 경주 일요일 4월 14일 10경주 1군 경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썬라이팅이란 말이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울트라 로켓, 참마 뭐 이런 말들 관심이 있었는데, 전개상으로 봤을 때 썬라이팅이 선행을 가면 잘 뛰어요. 지난번에도 로드 위너를 2마신 이상 이겼습니다. 뭐 주로가 좀 가벼운 부분도 있었는데 선행을 가가지고 56초 4에 우승을 했고요. 지난번에 2월 달에는 편성이 좀 셌고 1월 26일에 선행을 못 갔고 1월 6일에는 또 선행을 가서 2군에서 썬더라이팅 이기고 우승을 하고 1군 승군을 했죠. 자, 이런 것처럼 선행을 가면 잘 뛴다, 선행마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거기에 선행을 잘 나가는 말, 금투사라는 말이 있어요. 2000m도 선행을 가고 1800 뭐 이렇게 장거리도 선행을 항상 가고, 자, 금투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썬라이팅하고 금투사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금투사가 선행을 가버리면 썬라이팅이 이번에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마가 반드시 선행을 나가야 되는 선행마, 그냥 어떤 특징들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마. 자, 썬라이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행을 가야 되는 선행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질 충돌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경주를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발주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경주 7번 흥룡, 10번 금투사, 이런 말들이 앞선을 가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앞에 일단 선행을 가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썬라이팅, 그렇죠. 썬라이팅이 이렇게 두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까지 밀리잖아요. 자, 그러면 선행마 각질 충돌 부분에서 따지고 보면 이거는 안 됐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경주를 쭉 보시면 금투사가 선행을 끌고 흥룡, 썬라이팅 이런 식으로 있죠. 쭉 이렇게 뒷직선에서 경주가 이렇게 쭉 펼리고, 제가 참마는 이번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참마가 이번에는 전개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썬라이팅이 이제 이쪽에서 속도가 조금 늦어지니까 안쪽에 박히면 안 되겠다고 최보명 기수가 생각을 해서 외곽으로 진로를 조금 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행히 말하고 기수하고 말하고 좀 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나오고, 금투사는 여기서 이제 무뎌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흥룡이 안쪽으로 해오고 울트라 로켓이 외곽에서 치고 들어와서 쭉 이렇게 경주가 나오죠. 흘러가면서 이렇게 세 마리가 1, 2, 3등을 하면서 경주는 끝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끝나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각질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통용되는 것이다, 이런 거.
이런 거 살펴보고요. 이번 주는 뭐 안장 부분, 등자 부분, 다시 한번 각질 부분도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복귀를 하는 경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재밌는 경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